금융당국이 채용비리금융사 CEO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밝혀 최근 관치 논란으로 체면을 구긴 데 대한 뒤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진 새로운 주가지수 KRX300이 다음 주 출시되면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중형 금융주에 기관의 뭉칫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세뱃돈을 주거나 명절 상품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업무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83%가 넘는 2,330억 원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된 5개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며 최고 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밝혀 괜한 뒤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개입 여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텐데요. 당국이 굳이 해임부터 거론하니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지적했다 관치 논란으로 한 발 물러서며 체면을 구겼던 앙금이라도 풀려는 모양새로 비치는 겁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일찌감치 최고 경영자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밀어붙이면서 자존심을 상하자 뒤끝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지난 28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 민간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해 기관장과 감사 해임 건의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업무 계획에까지 넣은 해임 건의라는 제재는 없습니다.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 등 제재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금융법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최고 경영자가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더욱이 금융당국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CEO들의 셀프 연임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 업계가 관치 논란으로 맞받아쳐 여론전에서 참패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지만 당국의 밑보인 이상 언젠가는 화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굳이 최고 경영자 해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진 새로운 주가지수 KRX300이 다음 주 출시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합쳐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성은 높였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KRX300 지수의 출시로 KRX300에는 포함되지만 코스피 200에선 제외된 코스피 중형주가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KRX300 지수가 오는 5일 출시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에서 200선은 7개, 코스닥에서 68개 종목 등 총 305개 종목이 KRX30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해 시가총액 상위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 중 재무요건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이 구성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KRX300은 9개 산업군으로 분류되며 그중 자유소비재 종목이 57개로 가장 많이 편입됐습니다. 산업재,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헬스케어 종목도 각각 40개 이상 포함됐으며 시가총액 비중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정보기술 통신서비스가 40.1%로 가장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KRX 300 지수 출시로 KRX 300에는 편입됐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산정 기준 차이로 코스피 200에는 편입돼 있지 않은 KRX 300 구성 종목은 총 54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KRX 300 도입으로 수혜를 볼 그룹은 코스피 중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들이 KRX 3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유망 종목으로는 중형 금융주가 꼽혔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코스피 200이 아닌 KRX 300 종목 중 메리츠 금융지주, 광주은행,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나이스 등 중형 금융주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설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설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세뱃돈을 주거나 명절 상품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은행과 카드사들이 명절 특수를 노리며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2018 KB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KB 주니어 라이프 통장이나 적금에 새로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세뱃돈을 증정합니다. 총 131명에게 1,050만 원의 세뱃돈을 지급합니다. 설 연휴에 해외를 찾는 고객들을 공략한 우대 환율을 적용하는 환전 이벤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리브액과 KB 서울역 환전센터에서 환전하는 고객에게 최대 90% 환율을 우대해줍니다.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전용 앱을 설치한 뒤 환전을 신청하면 최대 80에서 90% 환율 우대를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새해 황금복 드림 페스티벌을 2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 기간 요식업종에서 50만 원 이상, 주유소 LPG 가스 충전소 등에서 30만 원 이상,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쇼핑업종에서 50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5천 원을 캐시백해줍니다. 롯데카드는 오는 16일까지 롯데마트 슈퍼에서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해주거나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또 28일까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2 롯데월드 전망대 서울스카이 등 입장권을 20에서 35% 할인해줍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18일까지 설 선물 세트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8일까지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세뱃돈 1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체 사업비의 83%가 넘는 2,330억 원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석박사급 이공계 출신의 특허 심사 인력을 늘리고 선행기술조사 발주를 민간에 확대해 새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허청이 오늘 정부 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해 업무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해 부르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지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통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전체 사업비의 83%가 넘는 2,330억 원을 일자리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1,000명을 충원해 특허 심사 한 건당 투입 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2022년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꼼꼼히 심사해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을 민간에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간 점유율은 23%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학생, R&D 퇴직 인력 등의 지식재산 전문 교육을 실시한 뒤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지식재산 조사 번역 등 실무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으로 채용도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총 2,5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표 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은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본 겁니다. 민간 조사업체가 늘어나면 조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2조 1천억 원에서 2022년 2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기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당 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작년 한 해 유통업계는 사드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드 보복으로 대형 유통 및 화장품 업체의 1위가 바뀌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드 직격탄을 맞아 경쟁사인 LG생활건강에 1위를 넘겨줬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2016년에 비해 32.4% 감소했습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은 5.6% 증가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모두 사드 보복을 피할 수 없었지만 LG생활건강에서는 한방 화장품 브랜드 후가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대표 화장품 브랜드란 타이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자 아모레퍼시픽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사드로 인해 아문이 바뀐 업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업계입니다. 업계에는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매출이 롯데백화점 본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표별 매출은 공개되지 않아 1위가 뒤바뀌었다고 말하긴 섣불지만 철옹성 같던 백화점 1위 타이틀이 무너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은 개점 이후 지금까지 38년간 단 한 번도 매출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매출의 20%가량을 담당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신세계 강남점은 대규모 증축으로 매출이 20%가량 늘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아문이 뒤바뀐 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회복된 이후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올해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 16.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해결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13만 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는데 왜 인기가 없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1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 16,508건입니다. 수혜 근로자는 39,057명,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당초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낼 당시에는 지원 대상을 267만여 명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한 노동부는 신청 건수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 보통 월말에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2월 초가 되면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13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신청률이 저조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보가 덜 된 부분 또한 월급 지급 후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저조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홍보 탓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1인당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보험 가입비가 지원받는 13만 원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직접 따져봤는데요. 최저임금 7,53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은 7650원, 건강보험은 52,590원, 고용보험은 14,130원, 산재보험은 13,000원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총 15만 370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오히려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157만 원을 받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근로자는 보험료로 13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산재를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1대1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한 푼이 아쉬운 아르바이트생에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 현장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고요. 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정규직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될 텐데요. 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무려 200만 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62만 7천 명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무려 26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이 수치는 2016년 기준으로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히 낮죠. 이때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6만 명에 달했는데 과연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줄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는데요. 노동위원 쪽에서는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놓고 경영계의 편을 든다며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는 상여금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 위원장이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며 노동위원이 회의를 파장으로 몰고 간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느니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딴 나라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당장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기득권 노조의 목리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장 비정규직, 보험 문제 등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조차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계가 단순히 기득권 노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반문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을 찾는 연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미세먼지 범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미세먼지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키스트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이 함께한 대화 자리에서 미세먼지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총 4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새해 첫 달에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액이 492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산업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반 성장세와 제조 경기 호조 등으로 1월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자산이 감소한 가구주의 연령대는 20대 가구주가 유일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행복리포트 43호에 게재한 우리나라 가구 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연령대 가구주는 순자산이 평균 3.6% 줄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가구주의 영년대별 순자산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순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20.8%, 30대가 18.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자녀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50대도 순자산이 3.8% 늘었고 40대는 11.7%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증가율은 20대가 8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 지 9일 만에 총 16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금리 및 대출 한도 사전 조회 건수는 총 36,2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천여 건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들 중 520명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했고 대출 약정 체결 금액은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6.8%에 달하는 고객들은 밤이나 새벽, 토요일 등 일반은행 기준 비영업시간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오늘부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 및 입영 신체 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홈플러스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마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대폭 늘립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 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8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고 800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계약 기간과 노후 정도에 따라 수리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한파가 일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오른 지역도 많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늘과 비슷한 정도라 심하게 춥진 않겠고요. 부산은 영하 1도로 역시나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과 충북, 영남 대부분 지방, 충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도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만 가겠고요. 밤이 되어서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충남 서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 점차 흐려져 밤부터 서울, 경기, 충남 서부 지역에 눈이 오겠는데요. 눈이 오기 전까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다 점차 구름만 많아집니다. 여기 한파도 주춤하겠는데요. 아침에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는 흐려져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겠습니다. 내일 밤 서울, 경기, 충남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눈은 모레 토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 호남, 제주 산간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이를 지역으로는 건조한 대기 상태가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